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음향 기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라든가, 뭐 스피커라든가, 또 뭐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음향 기기들을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한 강의가 앞으로 쭉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이크로폰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우리 보통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이크를 어떤 원리로 우리가 그 소리를 그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만들어내는가, 또 어떤 종류의 마이크들이 있는가, 또 그리고 마이크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란 무엇인가? 마이크란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리, 즉 소리라는 것은 공기의 진동이죠. 그 공기의 진동을 그에 비례하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쪽에서는 공기의 진동이죠. 소리죠. 즉 소리를 이렇게 마이크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소리에 대응하는 이런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변환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가? 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자, 첫 번째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자기 유도가 뭔지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즉 자석과 전기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 방식에는 첫 번째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있고요. 다이나믹 마이크. 두 번째는 이제 리본 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 원리에는 컨덴서라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컨덴서 원리를 이용한 방식에는 첫 번째 컨덴서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렉트렛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그 우리가 뭐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 외에도 뭐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수한 경우나 아니면 과거에 사용됐던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현재 마이크로서 사용되는 가장 큰 그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나믹 마이크부터 공부를 해보죠. 자,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원리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자석 주변에 어떤 도체를 움직이면 이 도체에 전류가 생성되는 게 전자기 유도 원리입니다. 즉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에는 뭐 N극과 S극이 있겠죠. 어쨌든 이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 주변에 전기가 통하는 물체, 도체, 보통 이제 전선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전선 같은 게 이걸 이렇게 자석 주변에서 막 움직이면 이 도체에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전기가 흘러요. 예, 자석 주변에서 도체를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이건 뭐 어떻게 된다가 아니고요. 자연의 원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석 주변에서 도체를 움직이면 전기가 생성된다. 자, 이때 이 도체를 움직일 때 여기 움직이는 화살표 부분 천천히 움직이면 전기가 약하게 생성되겠죠. 만약에 굉장히 막 빨리 움직이면 좀 더 강한 전기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에 비례해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그걸 이용한 게 이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자, 구조와 동작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그 그림을 먼저 보시죠.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은 소리입니다. 자, 공기의 진동이죠. 자, 이렇게 공기가 진동을 하게 되면 자, 2번은 뭐냐면 파란색으로 된 게 우리가 다이아프램, 이제 진동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얇은 판입니다. 아주 이 공기의 진동에도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얇은 판이에요. 그래서 1번에
공기가 진동이 되면 2번의 파란색 판도 앞뒤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 진동에 의해서요. 자, 그런데 이 2번은,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코일입니다. 이건 도체예요. 코일, 전선을, 아주 가는 전선을 감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전선은 금속이기 때문에 도체죠. 자, 그리고 4번은 자석이에요. 네, 이 부분이 자석입니다. 자, 이 자석 주변을 도체가 움직이면 전기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3번의 이 도체는 이 진동판에, 2번의 진동판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진동판은 소리 때문에 앞뒤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일, 이 도체가 자석 주변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도체는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번에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원리입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보죠. 자,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구조는 여기 코일, 여기 3번에 코일이 있고요. 이건 도체라고 했습니다. 금속이에요. 금속, 즉 도체입니다. 코일이 4번은 자석이죠. 자석 주변을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일은 어디에 연결됐냐면 2번에 진동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판이 움직이면 코일도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1번은 소리입니다. 공기의 진동이에요. 자, 공기의 진동이 이 진동판을 앞뒤로 흔들게 되면 그 진동판과 붙어 있는 이 코일도 앞뒤로 흔들리겠죠. 그리고 근데 이 코일은 이 자석 주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가 생성이 돼서 5번 이쪽 전선으로 전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글로 돌아오죠. 자, 소리가 진동판을 움직이면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이 움직이고 그 결과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빙 코일 마이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라고도 하고요. 다이나믹 마이크라고도 하고 또 무빙 코일이 움직인다. 무빙 코일 마이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이런 자석 주변에 뭐가 전기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한 사람이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두 법칙은 그러니까 자석의 힘과 또 전기의 힘 그리고 움직임 요 세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에너지가 생성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부터 먼저 보죠. 오른손 법칙은 모션이 이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움직이고 여기 필드라는 게 자석의 힘이에요. 자석의 힘이 요 화살표 방향은 이제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힘이 나가니까요. 이렇게 움직임과 자석의 방향이 서로 수직으로 됐을 때 전류는 요 방향으로 흐른다. 서로 여러분 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손을 가지고 엄지손가락 세우고 두 번째 손가락 권총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또 90도 방향으로 세 번째 손가락을 만들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움직임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은 자석의 그 에너지의 방향 그랬을 때 세 번째 손가락이 전기가 흘러가는 방향이다. 이런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마이크는 자석의 힘과 그리고 진동판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왼손 법칙을 보면 왼손 법칙은 여기 필드 자석의 힘이죠. 자석의 힘과 전기의 힘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있을 때 움직임의 힘
움직임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석과 전기가 있을 때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니까, 자, 이건 뭐에 해당이 될까요? 자석과 전기가 있을 때 움직임. 네, 이것은 모터라든가, 모터는 안에도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흘려주면 모터가 막 돌죠.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 음향에서 스피커가 바로 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나믹 마이크, 방금 배운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래방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고 노래 부를 때 쓰는 마이크가 바로 이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마이크는 거의 이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느냐? 바로 충격에 강하고, 즉 떨어뜨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 취급이 용이하고 또 경제적입니다. 그 취급이 용이하다는 게 뭐 특별히 막 그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거, 이제 가격 면도 무시할 수 없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소리도 왜곡이 없이 수음이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감도가 낮아서, 감도가 낮다는 게 이제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나 작은 소리 수음에는 부적합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고음 쪽의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고음이 약간 이제 뭉개진다.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작은 크기로 만들기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마이크다. 범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자석의 원리를 사용하는 마이크 중에 또 하나가 이 리본 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리본 마이크. 원리는 조금 전에 다이나믹 마이크와 동일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다이나믹 마이크, 무빙 코일 마이크에서는 코일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코일을 사용하지 않고 얇은 얇은 막, 그러니까 띠라고 해야 될까요? 얇은 막이나 띠처럼 생긴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동일한데 코일 대신에 얇은 막을 사용한다. 자, 그림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있죠? 주름 잡힌 부분. 요게 그 코일 대신 사용하는 그 얇은 막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석, N극과 S극의 자석 사이에 이런 도체, 얇은 막을 놔두고 여기 소리가 이쪽에서 옵니다. 이렇게 소리가 와서 이 얇은 막을 앞뒤로 흔들게 되면 전기가 생성이 돼서 나가는, 자,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설명글로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와 작동 원리입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코일 대신에 얇은 알루미늄 막을 사용을 하고 두께가 한 0.1mm, 넓이는 2에서 4mm 정도 됩니다. 아주 작죠? 자, 이 리본 마이크의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은 출력 감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수음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근데 왜 감도가 낮은데 쓰느냐? 좋은 점이 있겠죠? 뭐가 좋냐? 두 번째, 자, 음성이라든가 또 저음악기, 뭐 첼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재생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낮은 저역대의 현악기라든가 또 보컬 이런 거 녹음할 때 리본 마이크를 선호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은 이 충격에 약합니다. 기계적 충격, 그리고 바람에 매우 약해서 야외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는 것은 떨어뜨리면 요 막 부분이 잘 손상이 간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바람 불 때 바람 소리가 너무 그 마이크로 많이 들어와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용으로는 쓰지 않고 스튜디오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마이크의 방식으로는 자, 콘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이 컨덴서 마이크는 자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컨덴서라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꿉니다.
자, 그럼 먼저 컨덴서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컨덴서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다. 또는 뭐 소자, 부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기를 저장하는 부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 그림처럼 두 개의 금속판, 이 부분이 금속판입니다. 금속판을 약간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좀 그리자면 이렇게 이제 네모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네모판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네모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쪽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금속판이에요. 그리고 약간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뭐 몇 밀리미터 단위도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작게 거의 닿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로 뭐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차 있어요. 뭐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질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컨덴서라는 부품인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이 그림은 그걸 이제 단면을 이제 입체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렇게 금속판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니까 요 가운데로는 전기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금속판의 양쪽에 그 전기 신호를 걸어주면 쪽에 이제 예를 들어 뭐 배터리 같은 거 연결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금속판 양쪽에서 전기가 그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절연체 안에서 전기는 흐르지 않지만 마치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거 보고 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하는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기본 단위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하들이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전기의 흐름에 따라서 착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예요. 자, 원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그 끌리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전기가 걸리면 마이너스 쪽의 전하가 이 플러스 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 마이너스 쪽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제 어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거든요. 자, 이때 이 바깥쪽에 있던 전원을 다 끊어내게 되면은 이 쌓여있던 전기들이 쫙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게 어떤 전기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죠. 자, 뭐 이런 게 이제 컨덴서라는 부품인데요. 그래서 뭐 동작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컨덴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흐르는이 아니고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저장되는 전기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고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을까? 이 정전 용량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C가 정전 용량이에요. C는 정전 용량은 여기 E라는 거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A는 면적이에요. 즉 두 판이 얼마나 넓냐,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판이 마주보고 있냐, 아니면 이렇게 큰 게 마주보고 있느냐. 당연히 큰 쪽이 더 전기가 많이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D는요, 요 둘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게 D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간격이 이렇게 정말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전기를 많이 저장을 할 것인가? 자, 크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더 전기를 많이 저장을 합니다. 즉 정전 용량이 커집니다. 뭐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금속판이 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전 용량은
한번 지울게요. 정전 용량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컨덴서 마이크를 원리입니다. 즉 이 D 이 두 판의 거리에 따라서 C 정전 용량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정전 용량이 변화를 하게 되면 이 식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I라는 게 전류거든요. 요 흐르는 전류 값이 달라져요. 이 C 값이 달라지면 그렇겠죠? 이 C가 달라지면 이 뒷부분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C 값이 달라지면 전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C 값은 요 양 그 금속판의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D 값이 변화하면 결국 정전 용량 C 값도 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그 컨덴서라는 부품이 위치하고 있는 회로의 전류도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거리의 변화가 결국은 전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컨덴서 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 부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금속판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거 금속판이고요. 이것도 금속판이에요. 이제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죠. 자, 동그라미 지울게요. 자, 여기 뒤쪽에 있는 요거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백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판은 고정이에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속판인데 고정되어 있고요. 거기 앞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 얇은 것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다이나믹 마이크의 진동판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금속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속판인데 요 위쪽 있네요. 여기 이제 다이아프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컨덴서죠. 자, 두 개 마주보고 있는 이 부분은 컨덴서인데 결국 이거는 컨덴서예요. 컨덴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이 움직임은 여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진동에 의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장에서 배웠던 두 컨덴서 사이의 거리 D, 컨덴서 사이의 거리 D 있죠? D가 바뀐다는 얘기죠. 공기 진동 때문에. 자, D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런 저항을 통해서 전압으로 바꿔서 이쪽에 시그널로 내보내면은 결국은 이게 전기 신호로 바꿔져서 나가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컨덴서라는 것은 두 개의 금속판을 마주보게 만든 그런 구조고 전기를 저장하는 구조인데 거리 D에 따라서 정전 용량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조는 먼저 다이아프램, 진동판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백플레이트, 두 장의 금속판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때 공기가 이렇게 마이크로 들어오게 되면 이 두 컨덴서의 거리의 D가 변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일으키고 정전 용량 변화로 인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게 시그널로 전기 신호로 바뀌어져서 나갈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 이 컨덴서 마이크는요, 이 컨덴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쪽 금속판에 전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양쪽 금속판에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 컨덴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을 보고 우리가 팬텀 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팬텀 파워. 네. 컨덴서 마이크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48V가 기본 값이고요. 뭐 여기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48V 인가 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이 컨덴서 마이크의 장단점 알아보죠. 먼저 장점은 좀 성능이 좋아요. 높은 주파수 쪽에 고음이죠. 고음 쪽의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감도가 좋아가지고 작은 소리 수음도 잘 돼요. 쉽게 말해 깨끗하게 아주 작은 소리도 잘 픽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은 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전원이 필요해요. 팬텀 전원 48V 이거 없으면 작동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컨덴서 마이크는 보관을 할 때 그냥 아무 데나 던져 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습도가 없는 건조한 곳, 자, 이런 곳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관리상의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 컨덴서 마이크의 전원이 48V가 필요한데 이게 사실 굉장히 쓰기 불편한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8V 건전지 없잖아요. 그런 게.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일렉트렛 컨덴서 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일렉트렛 컨덴서 마이크는 먼저 구조를 보시죠. 자, 구조는 컨덴서 마이크하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안에 뭐 내부 구조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 금속판 사이에 일반 컨덴서 마이크는 그냥 뭐 그 절연 물질을 넣는데 이 일렉트렛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 이 일렉트렛이 뭐냐? 이 반영구적으로 분극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자, 분극이라는 게 아까 그림에서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컨덴서 마이크가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전하가 배열이 됐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게 전기가 걸리기 전에는 이게 이 안에서 굉장히 랜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무질서하게 굉장히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기를 걸어주면 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쫙 이렇게 늘어서게 네, 이런 식으로 쫙 되어 가는 건데요. 근데 이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렉트렛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물질 자체가 처음부터 이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지 않아도 이렇게 줄을 서 있다. 자, 전하가 착그 정말 전기가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배열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일렉트렛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분극이라는 게 이 극이 배열이 잘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가운데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48V까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이미 다 전기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8V까지 필요하지 않고 건전지 전압 정도로만도 우리가 이 마이크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8V가 아니고 한 1.5V 뭐 이런 정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렉트렛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자, 특징을 보시죠. 특징은 컨덴서 마이크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소형 기기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은 전압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사진이 일렉트렛 컨덴서 마이크인데요. 여러분 이 일렉트렛 컨덴서 마이크는 아마 아까 그 다이나믹 마이크 이게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손으로 들고 쓰는 마이크는 아마 다이나믹 마이크가 많은데 우리 주변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 있죠? 이런 거 다 이 타입이에요. 이렇게 일렉트릭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뭐 그 조그맣게 이렇게 뭐 헤드셋 같은 데 들어가는 거,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전부 이 일렉트릭 컨덴서 마이크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제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다이나믹 마이크, 무빙 코일형, 그리고 컨덴서 마이크, 또 일렉트렛 컨덴서 마이크, 이제 리본 마이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두 개가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요 두 개가 이제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자, 장단점 정리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